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이응이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배 대리점 운영하면서 기사님들 불만이 많고 저 또한 한 명이 아닌 하나하나 듣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사업만 보는 것도 아닌 현장에서 배송도 하면서 기사님들과 같이 몸쪽으로도 힘든데 각 기사님 고충을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한참 고민 끝에 구역 조정을 결정 내렸습니다. 아직 알리진 않았고 지금부터 데이터와 각 기사님들 월 수입 3주간 뽑아서 자료를 만들어 공평하게 분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자료를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 듯 한데 현재 잘하고 계시는 고정적으로 좋은 구역 기사님들 설득시켜야 하는데 솔직히 저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 그 기사님들 설득이 안되면 강하게 나가서 이거 안 따르면 나가라, 저희 대리점 운영 방식을 따라야 된다고 말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계약한 거지만 여러 불만이 많고 수입이 안되는 기사는 계속 안 좋게 되고 구역도 안 좋고 이거 참 제가 바꿔야 바뀔 문제라 만약 나가신다면 말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우리 기사님들 다같이 상생하자 마인드인데 너무 치우쳐서 고민입니다. 먼저 들어왔다고 나만 잘 보면 된다는 이런 마인드인 분들이 이번 기회에 변화를 줄 건데 부형님은 만약 이런 상황의 기사였다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건데 어떤 선택을 내리실 건가요? 제 결정이 불이 최선의 선택이었음 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은데 괜찮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쁜 결정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쿠데타 일으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종의 영린이거든요. 지금 이응님이 지금 하는 거는 아시죠? 왜냐하면 택배기사마다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이제 섹터라고 하죠. 자기가 맡은 섹터,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자기가 맡은 구역을 남한테 안 내주려고 그래요. 이 택배 일을 해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예, 그 반포동 계시는 그분 계시면 굉장히 또 입방제 떨 것 같은데 그분 안 계시네요. 이혜치님. 그분이 일했었잖아요. 택배 일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섹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섹터를 박느냐에 따라서 일의 난이도와 소득이 천차만별로 갈립니다. 그게 택배거든요. 그리고 지금 택배기 사고 싶은 하는 사람도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택배기 사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상당수가 택배 얼마 안 하고 접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좋은 섹터는 고인물들이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고인물들은 자기 섹터를 안 내주려고 그래요. 그분들은 그만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가장 안 좋은, 가장 열악하고 코스가 난코스고 물량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만 배정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좋은 섹터에 있는 사람은 남아있고 나쁜 섹터를 받는 사람은 그만두고, 그러면 또 새로 들어와가지고 그 나쁜 섹터 물려받으면 그분은 또 얼마 못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현타 받아서 그만두고, 이 무한반복이죠. 이응이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택배회사 모든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택배회사가 다 겪는 걱정이에요. 이거는 뭐 특정 택배회사 브랜드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택배 업체가 다 겪는 고충입니다. 네, 뭐 CJ 뿐만 아니라 뭐 한진, 그리고 뭐 롯데, 예, 옐로우캡, 우체국,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등장하는 쿠파 킴플렉스까지 전부 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응영님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이건 택배기사분들 자리를 바꾼다. 근데 자리를 바꾸면 문제가 뭐냐 하면 자리를 새로 또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데 적응한다는 게 택배기사들한테 고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도 아시잖아요. 보통 택배기사들이 이제 까대기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넣으면 보통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배정받기 때문에 어떻게 택배 물량을 쳐낼 건지를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까대기 한 다음에 적재하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배송을 하잖아요. 루트대로. 익숙해진 분들은. 근데 여기서 루트를 바꿔버리면 새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길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코스 같은 거 새로 익혀야 되고. 그러면 능률이 안 좋아질 텐데 괜찮아요? 나 이게 걱정이야 사실. 반발도 그렇지만 아무리 택배일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도 새로운 지역 가게 되면 헤맨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힘들거든 사실. 택배일이라는 게 익숙해지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나중에 동생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처음 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길을 모르니까 헤매요. 그리고 숙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능률이 안 올라와. 그래서 택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막 밤늦게 끝나요. 잠도 얼마 못 자고 다음날 출근하는 거야. 길을 모르니까. 거기다 어떻게 해야 빨리 전할 수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동선 좀 미리 파악하고, 그리고 택배 물량 같은 거 이제 빌드 같은 거 만들고, 그 전까지는 시행착오 많이 거쳐야 돼. 시행착오 거치고 나면 그래도 힘들지만 전에보다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있어요. 내가 이제 맡은 지역에서 좀 익숙해지는데 보통 그 시간을 못 버티고 그만둡니다. 근데 지금 이응영님 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택배 기사마다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이나 수입에 대한 불만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저는 문제가 생긴다 봅니다. 사실 이응영님 만약에 본인이 회사였으면 그렇게 됩니다. 회사의 대표였다면, 회사의 오너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근데 이분이 회사의 오너라고 부르기엔 좀 그래요. 대리점주입니다. 대리점을 관리한 사람이에요. 매니저죠, 매니저. 오너의 입장이면 그렇게 부서를 배치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변수 맞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분은 대리점 관리자예요.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들은 누가 뭐래도 개인 사업자예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번호 가지고 하죠. 노란색 번호표 달고 있고. 이거 다른 택배 기사도 모르죠.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버릴 거라는 거 다른 택배 기사들은 언제 했어요?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는 적당히 반발이 아니라 엄청난 반발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반발이. 근데 이거 너무 심한데. 왜냐하면 이 택배 지역을 건드리는 건 사실 대리점주들도 어떻게 못하거든요. 아마 다른 이제 대리점 하시는 분도 아마 댓글을 다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회사였으면 그래도 돼. 근데 이거 회사가 아니에요. 님이 회사의 대표면 그래도 됩니다. 회사 대표거나 공장장이면 그래도 돼요. 근데 님은 택배 대리점주예요. 물론 대리점 역할이 우리 직원들 잘 관리하고 서로 뭐 사이 나쁘게 하지 않고, 이건 중요한데, 근데 개인 사업장이 그렇습니다. 이응님, 개인 사업자는 게 수입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는 게, 개인 사업자를 비슷하게 소득 맞추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 보거든요. 그럼 회사를 들어갔어야지. 이게 제일 안 그렇습니까? 그럴 거면 뭐 알바라든가 공장에 들어가면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시급제로 하기 때문에 돈 똑같이 받아요. 그리고 일반 회사 들어가도 연봉제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간에 연봉대로 받죠. 뭐 진급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나와있는 그대로 받는단 말입니다. 일의 양과 상관없이. 근데 택배는 다르잖아요. 택배는 순수하게 물량은 천회만큼의 돈을 받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개인의 실력차나 일수완이나 소득에 대한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비단 택배만 그런 게 아니라 화물업계도 그렇죠. 화물업계도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 분 있지만 돈 잘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걸 화물로 비유해봅시다. 화물도 이 비슷한 게 있어요.
지입이라고 해가지고 EH님 지입이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택배 대리점 운영랑 비슷한 게 지입회사거든요. 지입회사. 지입회사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도 개인 사업자거든요. 이제 고정 공장의 거래처를 따가지고 화물차 기사한테 고정 지분을 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한테 일을 받아가면 대신에 한 달에 월정리 얼마씩 줘라 이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일을 고정적으로 주겠다. 이게 지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입도 사실 기사가 뭐 비슷하게 돈을 받긴 한데 모르겠어요. 뭐 근데 나는 이 생각이 드네. 오죽하면 이럴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상생하자고 하면 좀 힘들 것 같아. 상생. 왜냐하면 택배가 개인 플레이잖아요. 순수한 독고다이 아닙니까? 팀 플레이가 아니잖아요. 싱글 플레이죠. 물론 대리점 점주 입장에서는 이런 싱글 플레이 여러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지만 어찌됐건 간에 자기가 맡은 지역에 자기가 혼자서 그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 이게.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함부로 결단할 건 아니고요. 아마 다른 택배기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댓글을 달아주실 것 같긴 해요. 본인도 그걸 바라고 있고. 제 방송에 택배기사 하신 분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반응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반응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인물들이 좀 있거든요. 고인물들은 다 반대할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만약에 님이 택배기사였다 생각해보세요. 이은현님. 본인이 택배 기사였다 생각해봐. 내가 좀 택배 일한 지 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년 일하고 좋은 데를 받았어요. 좋은 데를 받았는데 갑자기 대리점주가 저보고 딴 데 가래요. 딴 데 가서 새로 배우래. 자리 바꿀 테니까. 누구나 바꾸냐고 하니까 이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바꾼대요. 왜 이렇게 바꾸냐고 하니까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소득이나 지역에 대해 불만이 많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좋은 데 받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힘든 데 받는데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자꾸 불만 제기해가지고 나도 고심 끝에 섹터를 바꾸기로 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번 주만 지금 지역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데 가라. 다른 데 가서 거기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 서로 다 힘든 건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니, 나중에 들어왔으면, 그렇게 하도 이래야지. 누구는 뭐, 막내생 안 해본 줄 아나? 뭐, 저는 뭐, 나쁜 섹터 안 해봤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 지역, 저 지역 가고 나서, 그나마 시간 지나고 나서, 여기 들어온 건데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이 뭔데 내가 만든 이 지역을 왜 함부로 바꾸려고 하십니까? 꼬우면 지들이 일찍 들어오든가. 누구는 그런 개고생 안 했냐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싸움이 벌어질 수 있어요. 더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얘기하자. 그러면 누가 밑에 찔렀습니까? 누굽니까? 그 자식이 누굽니까? 내가 가가지고 한 소리 해야겠네. 어떤 미친놈 자식이 택배 세터를 바꾸자고 하는 거야. 분명히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겠지. 이러면 또 괜히 또 택배기사 사이가 더 나빠질 수 있어. 이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대리점주가 바꾸자고 하면 원래 생각해보세요. 다른 지역은 바꾸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님만 이런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는 이응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님이 좀 사람들 잘 챙기고 정을 주는 건 좋은데 적당히 개입했으면 좋겠어. 적당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너무 거기에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리점이라고 하면 우리 대리점이었는 물량만 잘 소화하면 돼. 물론 거기 개인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인간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적당히 좀 무시할 거 무시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돼. 너무 막 이런 걸 다 받아주고 내가 해결하겠다 하면 너무 골치 아파요. 사실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님도 알겠지만 택배 기사라는 게 단합이 잘 안 되잖아요. 서로 뭉치고 하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따로 국밥이잖아요. 따로 국밥인 사람들한테 모아서 그걸 일괄적으로 지역을 바꿔가면서 통일시키겠다. 말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형님이 말씀하신 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지금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요 더 힘들어져. 더 분명히 만약에 님이 이거 바꿔오잖아. 그러면 좀 고인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 꼽아놓은 사람 누구야? 분명히 최근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누가 일 못한다고 불만 제기한 사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걸리기만 해봐라. 나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님이 말한 대로 지역 바꾸자고 했을 경우에 저 안 할 겁니다. 야, 오늘 나오지 마. 다 나오지 마, 그냥. 님도 아시겠지만 이 택배 업종이 갈 때까지 가신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절박한 분들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심심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돈 때문에 하는데 다 각자 사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하다 오신 분들이 많잖아. 그리고 자기 지역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데 그걸 바꾸면 오히려 더 큰 일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일. 그러니까 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택배 대리점에서는 할 수 없는 건데 님이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반발이 심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택배기사라는 직업군 자체가 통일이 안 됩니다. 회사가 아니잖아요, 회사가. 회사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택배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택배기사 아니라 뭐 배달 라이더로 생각해요. 배달 라이더로 해가지고 지역을 바꿔봐요. 그럼 고인물 라이더를 좋아하겠냐고.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택배기사라는 직업을 일반 회사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일반 회사였으면, 일반 회사의 부서였으면 그렇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일반 회사든 순환보직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부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딱히 불만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택배입니다, 택배. 그리고 개인 사업자고, 개인 사업자는 개개인의 지역이랑 수준에 따라 일의 난이도나 소득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 모든 택배기사가 다 감수하고 해야 됩니다. 다 감수하고. 그리고 솔직한 말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거 감수해야죠. 나중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 소문나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 뽑아도 문제가 뭐냐면 그 있잖아요. 고임을 내보낸 그 사람들이 그 고임물 행동 안 할 것 같아요? 이용인님 그거 하셔야 돼요. 사람이 정말 간사하기 뭔지 아십니까? 저렇게 뭔가 고임물 싫어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고임물 되면 똑같이 행동합니다. 진짜로. 내가 언제 그랬냐는데 똑같이 행동해요. 자기들이 고임물 되면 똑같이 할 것 같아? 자리 바꾸자 할 것 같아요? 네, 미쳤습니까?
이 자리 어떻게 얻었는데? 절대 안 바꿀 거야. 배째.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한테 뭔가 정말 좋은 기회가 갑자기 떠와.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 택배 지금 님한테 불만 얘기하는 것도 자기 어떤 이속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거 아셔야 돼. 그 고인물들이 그 자리 쉽게 얻은 게 아니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고인물들이 좀 싸가지 없게 대하고, 좀 꼬장 피우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지금 위치까지 갖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지금 하는 또 섹터는요, 고인물이니까 또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또 고인물 자리 가면 또 적응 못 할 수 있어요, 이게. 막상 자기가 맡아서 하면. 그만큼 또 물량 못 채놓을 수 있어요. 그럼 님이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 물량이 많아지면서 지금 정해진 인력만은 해소가 안 되니까 또 사람 뽑아가지고 쓰면서 인건비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막상 보내놓고 난 못하겠다. 원래 가던 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네, 본인이. 한마디만 뭐 말씀드리면, 여긴 말 그대로 택배 대리점이에요. 본인 택배 대리점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 소속된 사람들은 택배기사고,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고, 택배인은 독고다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편차만별입니다. 잘 버는 사람은 잘 벌지만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이게 개인 사업이에요. 근데 개인 사업은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야. 자영업도 개인 사업 아닙니까? 아니, EH는 생각해보세요. 나는 잘 버는데 누가 못 본다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가게 바꾸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지전 좀 바꾸면 안 되냐. 그리고 EH니 막 이번 주까지 일하고 다음 주간에 강원도를 보내버려. 말이 그렇다는 건 말이. 얼마나 황당해요. 내가 이 자리 유지하려고 얼마나 쇠가 빠지 고생했는데, 소득 밸런스 똑같이 맞춘다고. 나중에 들은 사람 불만이 많다고 자네가 거짓 가져야겠네. 그렇다니까 여러분. 니 말한 대로 적용하라면 만약에 프랜차이즈잖아. 프랜차이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많죠. 내가 아는 프랜차이즈 매장에 소득이 많이 나와. 근데 갑자기 그 프랜차이즈 매장 관리자 와가지고 우리 집 프랜차이즈 소득 편차가 심하니까 소득이 많은 당신이 적은 데로 가줘야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보따리 싸고 시골로 가라 하면 가겠냐고요. 안 갈 거 아니야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좀 판단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